네, 안녕하십니까. 안동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밤 10시입니다. 예. 오늘의 제목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거짓말과 세계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그 불법 프로그램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투표용지 발급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은 여기 뒤에 지금 글을 만들어 놨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왜 비밀선거 원칙을 침해하면서까지 이렇게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했는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고도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정말 이 부정선거의 문제점, 사전투표의 문제점 이런 것을 말하는 국민들에게 정말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밑에 또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비밀선거 원칙과 사전투표 하신 분들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사과하고 누가 그런 엉터리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렸는지 그 결정 라인의 신상을 공개하십시오. 라는 그런 지금 제가 뒤에 배경을 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읽어보시면은 여기에 거의 뭐 다 나와 있습니다. 건영희님, 안녕하십니까? 안동데일리가 계속 줄기차게 이렇게 하는 이런 그 부정선거의 방송을 하는 것은 왜 그러냐? 이 부정선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자유민주국가에서 특히. 그런데 이 부정선거인데 왜 부정선거냐라고 이렇게 우리 많은 그 시위하는 데 가도 제대로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투표용지. 이게 지금 투표용지라고 하면, 이 투표용지를 보면은 우리 QR코드 적힌 거 있죠. 이렇게 들면은 아래쪽에 지금 보여주면 좋은데 잠깐만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면서 여기 이제 사전 투표용지 QR코드입니다. 이거 여기 이제 배우가 이제 들고 있는 표가 이제 사전 투표를 하는 거예요. 2020년 4.15 총선 때 이제 사전 투표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만은 긴 투표용지에 살짝 당황 이렇게 하는데 이 지금 사전 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서 이 투표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긴 투표지 사상 가장 길었던 투표지입니다. 이것이 이게 이제 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서 이제 발급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배추님 투표지 같은 거 이게 거꾸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 이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뚝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 비례 투표용지 사전 투표용지가 이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게 나오면서 청인이 여기 이 거꾸로네 참.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거는 투표용지가 사전 투표용지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아마 유튜브를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안동데일리 유튜브에도 나와 있습니다. 발급되는데 여기가 이제 배추님 투표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쌍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들어가면은 비례투표용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를 받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비례투표용지가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저 배추님 투표지가 이렇게 걸렸단 말이죠. 그럼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배치는 투표지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비례 투표지가 이렇게 또 그 다음으로 이제 나오는데 그렇게 나올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잘리는 거죠, 여기서. 여기 나온 만큼 여기가 이렇게 잘리는 겁니다. 근데 이 그 배치는 투표지도 그리고 이 잘린 투표 용지 이것도 현장에서는 못 봤다 하는 거죠. 예. 이거는 그 우리 7월 28일 인천지방법원 민경욱 후보 선거 무효 소송에서도 그 재판 때 사전 투표 관리관이 나와서 증언했던 내용입니다. 그런 투표용지 사전 투표 관리관도 못 받고 그 사무를 보는 사무원도 못 받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지금 열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투표용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배춘리 투표지가 나오면 여기가 잘린 것도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자, 이게 이제 QR코드인데요. QR코드. 이 QR코드가, 자, 이 투표용지를 이제 QR코드가 있으니까 이 31자리 31자리 일련 번호가 이렇게 주어지죠. 그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저음 바코드, 아까 그 QR코드 리더기로 읽으면 이게 31자리입니다. 31자리. 맨 앞에 12자리가 선거명, 그 다음에 선거 구명이 8자리, 그 다음이 관할 선관위 명이 4자리, 그 다음에 일련 번호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런 것을 쭉 이렇게 예를 들면 인천 연수구 갑 나눠져서 을이다. 그러면은 이게 0001부터 해가지고 뭐 한 20만 명이다. 그러면 20만 번까지 있겠죠. 그럼 중간에 물론 그 에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선관위 명이 있고 일련 번호가 있으면은 자, 이것이 뭐냐면은 개인의 여러분들의 번호입니다. 이 번호가 사전 투표용지 발급기, 여기 지금 제가 자료를 잠깐만요. 사전 투표용지 발급기를 여러분 하시죠? 보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여기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서 나오는데 사전투표용지 그 발급기를 통해서 나오고 그 신원은 어떻게 하느냐? 사전투표소에 가면은 이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주면은 거기에 이제 이름하고 생년월일하고 주소가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제시하면은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그 본인 확인기자 달막이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신분증을 집어넣으면은 그것을 스캔해 버립니다. 스캔하고 그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와 교신을 합니다. 그럴 때 트랜잭션이라는 그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그 이제 트랜잭션이라고 해가지고 신분증을 읽을 때 스톱하죠. 잠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수표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하죠. 그래서 이 투표 안 했다고 하면 일련 번호가 이제 생성됩니다. 거기서. 그래서 순간 투표를 안 했다고 하면은 일련 번호가 이렇게 주어져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예, 이게 그러니까 한 군데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디에서나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엄청나겠죠, 그죠? 속도가.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는 뭐 길지만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겠죠. 0.001초도 뭐 이렇게 차이 날 수도 있겠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사전 투표용 그러니까 일련 번호를 통해서 그것보다 그 사전 투표 용지에 있는 QR 코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1자리가 있는데 그것이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트랜잭션으로 묶고 있는데 신분증이 들어가고 이미지 파일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를 나중에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죠? 재검증을 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랜잭션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 신분증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투표했으면은 했다고 해가지고 아마 그 투표를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일련 번호가 안 나오지만은 투표를 한 적이 없으면 이제 일련 번호가 나오게 되거든요. 31자리. 근데 그것을 나오게 생성되면은 이제 커밋이라고 해가지고 그대로 이제 문을 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문을 열어 신분증이 들어갈 때 트랜잭션이 들어가면서 트랜잭션을 걸어서 그 신분증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순간에 이 사람이 투표를 안 했다고 하면 이제 일련 번호가 생성되고 커밋으로 해가지고 닫습니다. 문을 열고 문을 닫는 거죠. 그래서 신원 정보와 일련 번호가 이제 같이 있는 겁니다. 결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 뭐 테이블이라고 하더라고요. 선거 그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이 그 테이블 하나하나를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신원 정보하고 이제 일련 번호가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이 투표 아까 말씀드린 아까 이 투표지 예를 들어서 이 투표지를 보면 여기에 이제 QR 코드를 읽으면 31자리 아까 자릿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자릿수가 있고 서버에 데이터베이스 로그 파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데이터베이스 로그 파일에는 이게 연결이 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일련 번호하고 신상 정보. 그러니까 이 표는 지금 여기 이 지역구도 마찬가지고 비례투표 용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지역구 사전 투표 용지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QR 코드를 통해서 이 투표지가 누구의 투표지다라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투표 용지를 이제 이 QR 코드 리더기를 가지고 읽으면은 번호가 순차적으로 쭉 나오겠죠. 이게 또 순차적으로 또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례 투표 용지든 지역구 투표 용지든 사전 투표에 있는 이 QR 코드를 통해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 그래서 비밀 투표 침해다. 그리고 계속 제가 얘기합니다만은 공직선거법 제146조 3항에 나온 그 투표의 익명성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는 바와 같이 이것은 비밀 투표를 위반하는 거. 그러니까 헌법 41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직접, 보통, 평등, 비밀 선거라고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 국가에서. 근데 그 비밀 선거 원칙을 위반한 거죠. 그다음에 이건 헌법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에도 익명성을 가지고 146조 3항에 나온 것처럼 투표함에 있어서 어떠한 그 개인정보도 기호나 숫자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특정할 수 있는. 그런데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QR 코드를 이용해서 그죠? 이거 하고 지금 서버에는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는 이것이 신원 확인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이 투표지에 여기에 그 자기 이름이 여기 그러니까 신분증이 그러니까 스캔한 것이 여기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에 주민등록증을 사전 투표할 때 제출한 사람은 여기에 주민등록증이 뜰 것이고, 그죠? 그리고 운전면허증을 제출하신 분은 여기에 운전면허증이 떠서 이게 그냥 그러니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밀 선거 원칙을 완전히 위반한 거죠. 그래서 제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자, 질의를 어떻게 했느냐? 선거관리위원회가 계속 거짓말 친 게 있는데요. 통합명부 시스템을 통해서 선거인에게 사전투표용지를 발급하는 때에 생성되는 일련 번호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통합명부 시스템을 통해서 그렇게 살펴보는 것, 통합명부 시스템을 통해서 선거인에게 사전투표용지를 발급하는 때에 생성되는 일련 번호는 최종 일련 번호로 관리될 뿐, 일련 번호 생성은 데이터베이스 로그 등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 내용이 있네요. 자, 여기처럼 보이시죠? 통합명부 시스템을 통하여 선거인에게 사전투표용지를 발급하는 때에 생성되는 일련 번호는 아래와 같이,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최종 일련 번호로 관리될 뿐, 일련 번호 생성 이력은 데이터베이스, 로그 등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속여왔습니다. 계속 속여오다가 이게 6월달에 이제 우리 장영우 컴퓨터 전문가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변호인에게 제공한 소스 코드를 통해서 증명을 하니까 오라클 시스템의 이 데이터베이스 로그 파일에 소스 코드를 보면 이 설계도입니다. 설계도를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분증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것을 잠시 멈췄다가 그다음에 일련 번호 나오면은 이제 커밋 해가지고 닫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한 테이블에 신상 정보하고 그다음에 일련 번호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투표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얼마든지 이 투표용지, 사전 투표용지를 가지고 누구의 표라고 특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좀 남겨주십시오. 여러분, 사전 투표하신 분들은,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보면은, 예, 특정할 수, 누구를 찍었다는 것을 지금 가지고 있겠죠. 개인정보가 일단은 서버에는 지금 이 데이터베이스 이제 일련 번호하고 신상 정보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지금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에게 발각됐는데 이거 마약 가지고 있었는데 이건 나하고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하더라도 일단 경찰이 수사를 하겠죠. 데리고 가서. 또 시험 치러 갈 때 스마트폰 이런 것들, 전자계산기 이런 것들을 소지하고 있다가 발각이 되면은 바로 퇴장입니다. 예, 그렇듯이 우리가 자유민주 국가에서 투표의 익명성 때문에 이런 개인정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개인정보까지 가는데요. 우리가 별도로 주민등록증하고 일련번호하고 떨어져 있으면은 별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이름 따로, 주소 따로, 연락처 따로 이렇게 분산돼 있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개인정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2조에 보면은 이렇게 분산돼 있더라도 쉽게 결합할 수 있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개인정보입니다. 그게 개인정보. 자체, 개인정보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다시 제가
돌아가면은 여기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장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신상 정보하고 이제 일련 번호 생성 이력이, 그죠? 선거인에게 사전 투표용지를 발급할 때 이게 이제 신분증을 제시하고 일련 번호가 생성될 때에 이제 그 신원 정보하고 일련 번호하고가 이제 같이 이제 저장이 되는데, 우리들을 속여왔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기는 이게 정말 그 확실한 겁니다. 이게 최종 일련 번호로 관리될 뿐 일련 번호 생성 이력은 데이터베이스 로그 등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왔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해왔는데요. 그것이 이제 드러난 거죠. 잠깐만요. 제가 이거 볼 동안에 이게 지금 원고 주장의 부당성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피고인이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거죠. 잠깐만요. 자, 이걸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댓글도 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일련 번호 생성 이력은 여기 신분증하고 포함되는 겁니다. 일련 번호 생성 이력은 데이터베이스 로그 등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라고 한 것이 이건 뭐 완전히 어디에도 저장이 안 된다고 얘기했죠. 자, 그렇게 얘기했고, 또 다른 그 재판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 2022년 3월 25일 준비 서면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용지 발급에 사용된 후 해당 구시군 선관위 관할 선거별 또는 선거구별로 최종 일련 번호만 유지할 뿐 이전에 사용된 일련 번호는 데이터베이스나 로그 등의 기록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생성된 일련 번호 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투표용지 일련 번호를 통해 선거인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또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5월 20일 날 같은 해입니다. 2022년 5월 20일에는 피고는 일관되게 데이터베이스 이게 데이터베이스나 로그 등의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5월 20일자 준비 서면에서는 이제 세 차례나 걸쳐 일관되게 일련 번호 관련 데이터베이스 등의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그라는 단어는 의도적으로 제외하여 마치 원고가 입증 자료를 통해 주장한 데이터베이스 장애용 로그 파일에 일련 번호가 고스란히 투표인 정보와 함께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희석시키고 재판부를 기망하기 위한 의도적인 표현이 아닐 수 없다라고 이렇게 현성삼 변호사가 이게 지금 너무 늦게 이제 이 소스 코드를 알게 돼가지고 사실은 이것이 2000년도 12월 달에 소스 코드를 변호인들에게 주었습니다.
줬는데 그것을 우리 그러니까 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산이고 전자, 전기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감히 부정선거를 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오래전부터 이 부정선거가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예, 있었는데 있었고 그다음에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정말 이 부정선거를 밝혀야 된다는 일념으로 20년 넘게 이 한국의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전 세계의 여러 그 선거를 이제 살펴보고 그다음에 그 전자 쪽도 뭐 전문가 이상으로 뭡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정말 그 세계적으로 뭐 세계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다행히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안동데일리 하니까 지금 서울에 지사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동데일리 하면 촌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성숙되지 않은 그런 것이 우리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그죠? 그건 뭐 저는 그걸 인정하면은 더 발전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텃세라고 할까요? 촌놈이라고. 안동에 가도 서울 사람도 안동 가면 서울 촌놈이라고 하듯이 서울에 뭐 사투리 쓰는 사람들이 있죠. 서울 말 말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경상도 말이 나니까. 예,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한국인 최고의 선거 전문가입니다. 선거 전문가. 뭐 예를 들면 뭐 필리핀, DR 콩고, 그다음에 말라위, 뭐 그다음에 얼마 전에 케냐, 그리고 뭐 또 올 그 10월 30일 날 이제 브라질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죠. 10월 30일 날 결선 투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양당 후보가 50%의 득표율을 얻지 못해가지고 10월 30일 날 브라질에서 결선 투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치 상황하고 그다음에 거기 해당 국가의 선거 방식, 그다음에 그 법률 검토, 그다음에 기술, 컴퓨터 기술, 뭐 여러 가지 박식해야 됩니다. 이 선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실 지금까지 제가 안동데일리가 여러 선거 관련해서 특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또 도움을 받아가면서 지금 하나하나 여러분들은 뭐 안 보이는 데서 할 수 없죠. 여러분들이 보지는 못하시지만 이런 지금 제가 이렇게 발표하는 이 자료들이 전부 그분의 그런 참 어떻게 보면 희생정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년 이상을 이 한국의 부정선거를 어떻게 밝히느냐. 자, 곧 제가 처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딱 20년 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12월 달에 우리가 대선이 있었는데 그때 이회창 후보하고 노무현 후보가 이제 붙었죠. 그때 처음으로 사용한 것이 그 투표지 분류기입니다. 지금은. 근데 그 당시 이 투표지 분류기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전자계산기. 전자개표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때는 이제 전자개표기 그러면은 여러 사람들이 이게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더 사람이 하는 것보다 시간도 절약될 뿐더러 정확한
그런 컴퓨터가 하기 때문에 사람보다 실수도 없고 빨리 끝나고 이게 더 정확도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을 악용해 가지고 우리가 100매 지금도 투표 용지를 100매씩 이렇게 묶어 100매 단위로 이렇게 나누죠. 근데 200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전자개표기죠. 마찬가지로 100매 묶음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그분의 얘기를 빌자면 체육관에서 이제 개표할 때 많은 분들이 그냥 뭐부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투표지가 100매 묶음인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했는데 100매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세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2020년에도 부정선거가 있었다. 역사가 오래됩니다. 2002년 노무현부터입니다. 그 물증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시대 부정선거 어디 있냐? 그리고 언론사 출신의 그 정아무개가 있습니다. 정아무개 기자. 그분은 선거만 있으면은 졌다고 하면은 핑계 대는 것이 졌기 때문에 음모론을 자꾸 주장한다. 양측다. 그런데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어준 같은 경우에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당선됐을 때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 부정선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었죠. 그 김어준의 그 다큐 영화 제목이 뭐였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그 다큐에 출연한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의 소속 의원들이 많죠. 그 사람들 지금 떠듭니까? 안 떠들어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는 막아내야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거 조작을 이렇게 마음대로 하니까 더 플랜이죠. 더 플랜. 맞습니다. 화이팅님. 네, 반갑습니다. 전자개표기도 말씀 잘해주셨고 더 플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플랜에 그거 보면은 그렇게 일부는 맞는 내용들이 거기 있습니다. 다 틀린 거 아니고요. 그래서 자 지금 그것이 김어준은 더 플랜이라는 다큐 영화를 만들면서 미완성으로 끝났습니다. 미완성으로 탄핵까지 되면서 어쨌거나 미완성으로 끝났고 거기에는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시킬 때 부정선거를 했다라고 이런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어떻게 했다는 거, 외국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런 이 전자투표 계산 미리 발표했다는 것, 방송국 그러니까 개표장에서는 발표하지 않았는데 방송국에서 먼저 발표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의혹들, 의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제기하고. 그런데 저도 2002년을 되돌아보면은 물론 선거는 했습니다만은 2002년도에 월드컵도 있었고 그다음에 2002년 월드컵 끝나고 나서 9.11 9월 11일 9.11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언론에서 막 노무현을 떼우고 그리고 했지만은 제가 그 당시를 회고해 보면 당연히 그 이회창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줄 알았는데 막판에 정몽준 후보가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정도만 알았지 전자개표기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몰랐거든요. 저는 처음으로 안 것이 이제 2017년 문재인과 이제 홍준표 이렇게 다 싸울 때 홍준표 캠프에
그러니까 그때는 새누리당이었나요? 거기서 이제 당사에서 제가 좀 알았는데 뭐 한 달 정도는 뭐 긴가민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쭉 지금까지 취재를 하면서 이것은 사실이구나. 부정선거가 지금 한국에서는 자행되고 있구나. 그러면서 취재하던 중에 이렇게 선거 전문가를 만나게 되었고 제가 그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020년 6월 그 시연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연회가 있었죠. 5월 28일이었나요? 5월 28일 시연회 때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전주시 완산구 얘기도 하면서 유령표 얘기, 그 다음에 선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다른 기자들은 뭐 모르는 기자가 대부분이었죠. 왜냐하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대로 그냥 선관위를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당시부터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 시연에 들어가서 그런 그 제가 발언도 할 수 있었고 거기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라고 이렇게 의식을 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오는데 제대로 그 이 선거 전문가가 이런 분야에는 선거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옛날처럼 지금 이게 뭐 이런 지금 전자투표 통합 명부 시스템 이게 벌써 이게 뭡니까? 예? 그때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선거국장 김판석 선거국장은 한국이 뭐 마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에 지금 전자투표 합니까? 전자투표 아닙니다. 여러분들 실물 받아가지고 실물로 투표하고 실물로 개표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냥 그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선관위에서는 이런 그 통합 명부 시스템이라든지 이 발급이 어떻게 된다든지 메커니즘 그다음 소스 코드 뭐 이런 것들은 전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빨간 줄 세 줄 읽고 이해하시는 분 있습니까? 많이 젊은 친구들이나 사실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 쪽 사람들은 이제 좀 이해를 하겠죠. 그러나 일반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이게 몰랐습니다. 이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취재를 하기 전에는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거든요. 예, 이거 이해 가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예, 댓글 좀 글 남겨주시면, 채팅글 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15분이 보고 계신데요. 지금 제가 방송하는 거 많이 퍼날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취재를 하면서 오늘 또 제가 이 방송 준비를 하고 또 외부에도 제가 나갔다 왔는데 하는 얘기가 한국에는 지금 이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거든요. 부정선거가 지금 뭐 엄청 많죠. 전주시 완산구도 있었고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249조 투표 위조 또는 증감죄 예? 그다음에 그 논란이 있는 거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이런 그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취재를 통해서. 그리고 재검표를 통해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이제 투표용지들. 왜냐? 가짜들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대법관들이 나중에 다 그 법적 심판 다 받을 겁니다. 그리고 민경욱 의원의 판결문에 보면 이 완전 이 판결문 완전 엉터리죠. 제가 작년 12월 13일 받았던 재판 1심 재판부보다 훨씬 판결문이 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가지고 자, 통합명 다시 한번 빨간 글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해하시는 분 있으면 이해한다고 좀 해주십시오. 통합명부 시스템을 통하여 선거인에게
사전투표용지를 발급하는 때에 생성되는 일련 번호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최종 일련 번호로 관리될 뿐 일련 번호 생성 이력은 데이터베이스, 로그 등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짓말, 뻥을 치다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 전문가가 그 선관위의 소스 코드를 통해서 이제 오라클 그 시스템을 쓰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소스 코드를 보니까 이런 그 신상 정보하고 일련 번호가 같이 결합되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했다. 그리고 더 큰 것은 화이팅님 DBMS로 저장되니 허위 공문서로 처벌. 이거는 허위 공문서뿐만 아니고요. 제가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이 형법 뭐 여러 가지로 이 사형이죠, 사형. 형법 91조 국헌문란입니다.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헌법 41조 어겼고요. 이 절차에 의해서. 공직선거법도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 완전히 우리 국민들을 속인 거죠. 그런데 저는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 대다수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 개인정보라는 거. 사실 이게 따로따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암호화돼 가지고 이 투표지를 사전투표용지를 보고 누구의 표라고 모른다고 아마 생각하시는 선관위 직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방송을 혹시 보시는 선관위 직원들은 뭐 이해할 겁니다.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가 거짓말 쳤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게 선거 컴퓨터 전문가가 소스 코드를 보니까 이제 오라클 시스템의 로그 파일, 데이터베이스 로그 파일에 데이터베이스 장애시 이렇게 거짓말이 들통나니까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위에 동그라미 위에 거. 여기 데이터베이스 로그 파일은 여기서 이제 거짓말이 들통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호황된 얘기인지. 데이터베이스 로그 파일은 데이터베이스 장애시 복구를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자체적으로 생성 관리하는 파일입니다. 여러분들 포렌식 아시죠? 포렌식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쉽게 보면 삭제하더라도 거기에는 원래 원천 처음에 있었던 거 그 자료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죠? 근데 장애 복구 시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생성 관리하는 파일입니다. 그러면서 해당 파일은 데이터베이스 장애 복구 시에 사용될 뿐 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보안 통제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임의로 접근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이거 바로 체포해야 되는 거죠. 이거. 이게 완전 거짓말이는 거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로그 파일에 아까 있다고 하는 거죠. 생성되고 자체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는데, 이 파일은 뭐 복구 시에만 사용될 뿐 다른 보안 통제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므로 임의로 접근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완전 뻥이죠, 뻥. 아까 그 마약, 그다음 시험 치러 갈 때 전자계산기 소지, 이 범죄입니다. 이거 수사하지 않으니까 경찰, 검찰이 지금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 겁니다. 민중의 지팡이인 뭐 경찰, 정의의 심판자인 그 검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수사하면 빨리 밝혀질 일을. 그 다음에 여기 그러면 이것이 개인정보입니까 아닙니까?라고 이렇게 제가 알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 따라서
자기들이 보안 통제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임의로 접근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에서 말씀하신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에서 정의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이 가지고 있는 이 자체로서 너네가 선관위가 보안 통제하여 운영 철통 보안을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개인정보 위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이 이렇게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말 그때 시연회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법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자, 이 지경이 됐는데 국회의원들 뭐 합니까, 지금? 예, 화이팅님. 가지고 있으면 범죄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지금 데이터베이스 록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신상 정보, 일련 번호, 그거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그게 개인정보이고,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또 개표 때 이미지 파일로 다 투표지 분류기를 지나가면서 스캔 다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전 투표하신 분들은 투표용지가 있고 거기에 후보를 찍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비밀선거 원칙이 침해된 거죠. 그죠? 그 찍힌 거를 보면 그 투표용지로 누구를 찍었다는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철저하게 봉쇄하는 거죠. 그런데 이래 엉터리로 선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봉인지, 제가 어제인가요? 네? 봉인지, 특수봉인지라고 하면서 아무 쓸모없는 붙였다 뗐다 하는 거. 네? 그걸 또 언론 젊은 기자들이 가가지고 조중동 할 것 없이 가가지고 그게 철저하게 봉인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말이죠.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럽니까? 그래 놓고는 지금 선거의 자유방해죄 해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을 고발하고 말이죠. 이게 적반하장이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특종도 하고 지금 또 계속 취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제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더 능력 있고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끝까지 이 부정선거가 요번에는 확실히 밝혀서 이 대한민국 무너진 이 가짜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회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완전히 불구스름하게 된 거 아닙니까? 악법들 만들고요. 자유 없애고. 문재인 정권 때 우리 마스크 그죠? 집회도 못하게 하고, 2명 이상 만나지 못하게 하고, 서로 감시하게 해가지고 마스크 안 쓰면 신고하게 하고, 이런 지금 나라가 됐고, 그런데도 그것을 바로 잡으려는 그 노력하시는 분들도 작았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반성합니다만은 우리가 할 말은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해야지.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당장 불편하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으시는데 이게 과연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 이웃이고 내 친척이고 저도 애가 있습니다만은 애의 일이고 미래의 일이고 그다음에 나의 부모님들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 부정선거는 있으면 안 된다. 이 부정선거가
되니까 이게 뭐 완전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고 원칙이 무너지고 기초 질서가 없어지는 겁니다. 대법관들이 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뭐 완전히 법도 안 지키고 법치주의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 법치국가 맞습니까? 그리고 젊은 2030 이 젊은 세대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말 국가를 생각하고 지금의 평안한 안일함 그다음에 뭐 참 힘듭니다. 힘들죠. 20대 30대 힘든 삶이지만 이런 지금 이렇게 국가가 위기일 때 지금 우리 정체성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앞장을 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2030 세대들이 이제 자기 또 자리도 다시 또 잡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어려운 그 삶입니다. 저도 30대도 있었고 40대 3, 40대는 뭐 잘 세상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가 늦었죠. 제가 늦게 이제 늦었지만은 뭐 40대 들어서서 좀 이렇게 제가 저도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제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부정선거 이렇게 뭐 제가 사실 지금도 지지하고 끝까지 제가 한다고 했는데 몰랐으면 못했겠죠 제가. 근데 알게 되니까 이거 이대로 내버려둘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 선거가 이렇게 그러니까 선거 조작 뭐 투표 용지가 어떻고 뭐 이런 거 이전에 먼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비밀 선거 원칙을 침해했다는 거. 그죠? 그래서 지난 뭐 우리가 재검표 5, 6군데 했는데 지금 사실 투표 용지에 QR코드 1년 번호를 이거를 인천지방법원 인천에서 민경욱 의원 빼고 다른 데는 아예 이 1년 번호 검사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이 진단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이게 여기에 대해서. 전자 시스템에 이런 논리도 없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2020년 4.15 총선 나고 이제 뛰어드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미 2002년에 노무현 이회창 후보가 대선 경쟁이 치열할 때 그때 이제 전자개표기가 이제 도입되고 그때 백매묶음으로 하지 않고 엉터리로 관리도 지금보다 훨씬 더 허술하게 관리가 되었다고 제가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2002년 당시에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엉터리로 이렇게 대선이니까 전국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증거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아까 그래서 이 엄청나게 많은 준비 서면에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는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1년 번호와 관련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나 로그 등의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다. 그 다음에 DB 2021년 4월 13일 쪽에 준비서면 중앙선관위 측 변호인이 제출한 준비서면 9쪽에 보면은 데이터베이스의 아카이브 로그를 이용한 변경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피고는 통합명부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함에 있어 아카이브 로그가 남는 방법으로 운영하였으나 보정기한 만료로 인해 현재 데이터베이스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거짓말이 이런 말들이요. 그다음에 다만 21대 국회의원 선거 종료 후 시행한 피고가 자체 수행한 포렌식 결과물에 포렌식 나오지 않습니까? 예. 포렌식 결과물에 해당 아카이브 로그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활용하여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정보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 건입니다. 여러 그러니까 그다음 그 뒤에도 그 뭐 이렇게 최종 일련 번호만 유지할 뿐 이전에 사용된 일련 번호는 데이터베이스 등의 기록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뭐 2021년 2월 2일 자 준비 서면에도 또 똑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로그 등의 기록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여왔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자, 그래가지고 이 제가 질의한 데 대한 1번, 2번의 답변인데요. 이거 다 여기에서는 시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신상 정보와 그 이미지 파일,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과 일련 번호가 같이 결합되어 있어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같이 되는 거죠. 두 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게 되면 과징금을 물어야 됩니다. 조사는 누가 하느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하겠죠. 제가 신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끝나고 국정감사가 다음 주에 끝나죠. 끝나고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게 그 개인정보 보호법 침해했는지 안 했는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 지금 유권된 선고 내려졌습니다. 이미 제가 보도한 바와 같이 그 제가 준 자료만 보면 이거 개인정보이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가서 중앙선관위 서버를 확인하는 그 과정만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 이제 정리를 하나씩 하겠습니다. 컴퓨터 제가 정말 그 호소 드립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통에 일하시는 뭐 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우리 한국의 IT가 그렇게 발전했다면서요. 그러면 많은 이런 그 소프트웨어 이런 전문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학회도 있고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기계 이런 그 통합 명부 시스템 같은 이런 거 쓰려고 하면은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인증, GS 인증이라고 합니다. 굿 소프트웨어라는 인증 기관이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5군데 지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증은 제대로 받았는지 인증을 제대로 안 받았죠. 이렇게 불법 어느 누가 선거를 하는데 이렇게 선거를 하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또 정리한 게 있는데요. 한번 적어도 사전투표 시스템이 투표자 신상 정보와 사전투표용지 일련 번호가 데이터베이스 로그 파일에 같이 있는데 이래도 되나요? 이런 경우에 GS 인증이 되는 겁니까? 비밀선거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익명성이 절대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비밀선거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증도 제대로 받지 않고 그러니까 인증 안 받았으니까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 놓고 선거의 자유방해죄라고 해가지고 무고한 사람들을
고발했죠. 그 무고죄로 이제 처벌받아야겠죠. 선거관리위원회.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죠. 여기에 대한 배상, 보상, 배상 이런 것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컴퓨터에 관련되신 분들의 양심 선언 이건 뭐 아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분 그 통합 명부 시스템 그 투표용지 발급 시스템 사전 투표용지 발급 시스템은 이렇게 국민을 속이는 도구가 되어 가지고 국헌을 물러냈는데도 우리 IT 계통에 그리고 뭐 IT 기술 막 완전히 진짜 활용 잘해가지고 부정선거 썼죠. 그래서 이 그 다시 한번 문을 열 때 신분증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트랜잭션을 찾고 있고 그 다음에 1년 번호 생성되고 생성됐을 때 이제 커밋을 해가지고 거기에 한꺼번에 연결시킬 필요도 없어요. 여기 거 저기 거 땡겨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한 곳에 그냥 신상 정보하고 1년 번호하고 딱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용지를 1년 번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누구의 건지. 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엄청난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컴퓨터 전문가들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해커도 뭐 블랙 해커가 있고 화이트 해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이 전자 쪽에 들어가면은 이런 통신 전자 이쪽은 국정원에서 이제 관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람들 무슨 그러니까 배짱이 있어가지고 하겠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들을 조종하는 세력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세력이 누구일까? 네? 반국가 세력이 아닌가? 그럼 반국가 세력, 대한민국에 대한 반국가 세력이 누구냐? 적이죠. 북한이 생각나네요. 예, 지금 이거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예? 지금 22일 내일 모레인가요? 22일 날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아마 내전적인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예? 어제 이재명 쪽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민주당하고. 예, 여러분들 광화문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공무원들도 경찰 공무원들도 열심히 우리 국가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충성해야 되는 봉사해야 되는 분들이 누굽니까? 국가 국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특정인이 아닙니다. 이름 허우대를 보고 쫓아가면 안 되겠죠.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 정의의 길, 진실의 길은 힘들지만 보람된 길이 있습니다. 넓지는 않지만 마음이 편한 그런 길이 있습니다. 쉬운 길로 나가면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왜 비밀선거를 침해하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불법 프로그램을 왜 사용했는가? 조작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찍었는 것을 그걸 아니까 사전투표에서 그래가지고 사전투표율을 계속 높이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정치인들이 사전투표율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분들은 한 번쯤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은 그 원심의 재판부가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사전 투표하지 말고 본 투표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방송을 통해서 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뭐 투표하지 마세요. 물리력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그 또 이 방송을 보고 투표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성인 아닙니까? 다 판단력이 있고 이 정보 저 정보 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판단해서 누구를 찍겠죠. 근데 이게 무슨 선거의 자유방해죄냐? 구체적으로 검사가 증명 한번 해봐라. 증명 하나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죄 판결이 난 겁니다. 제가 국민참여재판도 했고 국민 배심은 만장일치로 무죄. 그래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재판부에서 이런 그 토론의 장려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전에 같은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해가지고 유죄가 나고 했습니다만은 정말 전쟁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선거 이렇게 되면 안 되셨습니까? 나라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공정하게 공정한 룰에 입각해서 대표자를 뽑아야 되지.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일단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이 범죄자들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또 적었습니다만은 지금 선관위의 거짓말 아까 제가 말씀 쭉 드렸고 앞으로도 밝혀질 게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관위의 거짓말 말씀드렸고 세계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불법 프로그램 그러니까 아까 사전투표용지 발급 시스템이 인증도 받지 않고 불법 인증을 받지 않았고 그 다음에 생성돼서는 안 되는 개인정보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투표의 익명성이라고 해서 이게 연결이 되지 않거나 암호화해가지고 특정을 못해 투표용지를 보고 특정을 못해야 되죠. 근데 그것도 알 수 있고 그래서 비밀 선거 원칙을 위반했고 사전 투표하신 분들의 이게 또 여기 또 제가 읽은데 사전 투표하신 분들의 프라이버시 개인적으로는 내가 누구를 찍었다는 거를 알고 있다.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너 몇 번 찍었네? 사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 사람은 저런 성향의 사람이구나. 당연히 안 되죠. 그걸 알고 있으면. 심지어 우리가 노동조합 가입했네 안 했네 이것도 개인 정보입니다. 민감한 정보입니다. 개인 정보 중에서도. 그 다음에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 아마 민감한 정보가요 몇 개 있는데 아무튼 민감한 정보 종교 뭐 이런 것들 결혼 여부 뭐 이런 민감한 정보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투표 같은 경우 성향 투표의 성향 이런 것들이 민감한 정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엄청난 죄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쫓게는 사전 투표하신 분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고 그 다음에 크게는 아까 형법 91조 국헌문란 그죠? 정해진 헌법 절차 법 규정이 있는 것을 이 법을 완전히 무시한 거죠. 그래서 이 국헌문란죄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아까 허위공문서 그 다음에 직권남용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불법 프로그램을
이런 그 엉터리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지침을 누가 그런 엉터리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렸는지 그 결정 라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십시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부정선거 밝히시려고 감사원 가고 뭐 용산에서 가시고 대법원에도 가시고 하는데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 이 엉터리 프로그램 사용 지침을 내린 결정 라인의 신상 정보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가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과천 선거관리위원회 가서 예? 누가 이런 엉터리 프로그램 사용했냐고 불길을 당겨야 되겠습니다. 거기서 촛불 시위를 하고 거기 가면은 정부 청사도 있죠. 죽기 살기로 이제는 이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부정선거를 합니까? 이거는 처벌해야 되겠죠. 그리고 고소고발 이 건과 관련해서 고소고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명 한 명씩. 그리고 부정선거를 이렇게 밝힌 겁니다. 벌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법 프로그램 사용하고 예? 개인정보보호법을 침해했고 그럼 바로 잡아야 되는데 바로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움직이잖아요. 윤석열 왜 안 움직입니까 지금? 그리고 왜 그 뭉쳐지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사심이 제가 이 여러 이제 연락을 부정선거 관련해 가지고 뭐 질문도 많이 받는데 전부 내 쪽으로 오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왜 그쪽으로 갑니까? 저는 기자로서 보도하는 사람이죠. 어? 취재 요청을 한다든지 정식적으로 그 다음에 보도 자료를 보낸다든지 저한테 와가지고 자꾸 제가 취재한 거를 가지고 저는 뭐 먹고 삽니까 여러분? 열심히 이렇게 취재한 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달라고 그것도 공짜로 그러면 안 되죠. 어쨌거나 뭐 진짜 내가 했네 뭐 이런 걸 떠나 가지고 정말 양심껏 정의를 위해서 양보해도 뭐 괜찮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나서야지. 능력 없는 사람 나와가지고 해봐야 예? 지난 그 민경욱 의원 재판도 그렇지만은 지금 재검표 있었던 데가 성공한 데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 아니 사전투표 용지 QR코드의 일련 번호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 투표 용지가 맞는지 아닌지 예? 범위에 일련 번호가 1번부터 해가지고 20만 표, 2만 표 같으면 2만 표까지 있는데 예? 확인을 제대로 해야죠. 이게 진짜 투표 용지인지 아닌지 예? 그거 할 수 있는 게 공직선거 사무 절차 편람에 보면 투표 QR코드를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선거관리위원회 그 도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거관리는 왜 그런 것을 꺼내지 않습니까? 재검증할 때. 예? 그리고 뭐, 그 검증하려면은 원고에게 그 기계를 만들고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 또 국민의 예산 가지고. 예?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바로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산에 있어서. 당신들 말이야, 사전투표 용지가 이제 위조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게 있다면서, 내놔봐라. 지금 공개도 안 했어요. 그게 뭐냐고 이제
우리가 욕을 할 수 있죠. 한 번도 지금 우리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지금 재판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게 아마추어와 그 전문가와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제가 변호사를 폄하하려는 게 아니고 이 분야별로 전문 분야가 있다. 그리고 그런 전문성을 충분히 전문성에 대해서는 예우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이 비밀선거 원칙을 위반하고 그다음에 사전투표 하신 분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고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국헌문란을 해서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이 국가의 이거는 뭐 사형이라면서요. 그래서 반드시 핵심 이런 그 지금 이게 부정선거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 누가 그거 했는지 책임자 그죠? 그걸 이제 현수막을 만들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그렇게 하면 쭉 이제 결정 라인의 맨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올라가면은 이제 최배우 세력들이 드러나리라 봅니다. 오늘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좀 신나게 재밌게 좀 하려고 했는데 또 좀 약간 좀 처지는 방송이 되었습니다. 예, 이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안동데일리 기자TV라고 있습니다. 안동데일리 기자TV. 안동데일리 기자TV도 혹시나 뭐 여기 안동데일리가 파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안동데일리 기자TV 많은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00명 이상이 돼야 일단은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제가 혜택을 많이 보니까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오늘 보신 이 내용 그 뭡니까 쇼츠 영상 만드시는 분들 만드셔도 좋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중앙선관위의 이런 불법 행위들을 널리 알려가지고 이제는 그 우리 부정선거 이 우파 쪽만이 아니고 전 국민을 상대로 홍보전을 펼쳐 나갈 때 이 언론이 침묵하는 이 언론의 탈을 쓴 이 진짜 이 사람들이 보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동데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영희님, 예, 채팅글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MS님, 감사하고요. 이창수님, 감사합니다. 화이팅님, 고맙습니다. 채팅글 좀 많이 남겨주시고, 채팅글 말고도 댓글로도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